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발표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올해 전 세계 성장률 3.0%, 미국 1.8, 중국 5.2, 한국 1.4%로 전망을 했고,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지난 7월 25일 4월의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매년 1, 4, 7, 10월 즉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주 전망이고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하는 수정 전망치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ce Challenges, 단기 회복력과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경제 부문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작년 3.5%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3.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올해 전망은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예측한 것보다 약간 높지만은 역사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한 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활동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2년 8.7%에서 올해 6.8, 내년 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보다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8%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과 영국, 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와 투자 실적을 기록해서 상향되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제조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국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올해 1.8, 내년 1.0%로 전망을 했고, 영국은 올해 0.4%, 내년 1.0%로,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3%, 내년 플러스 1.3%로,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3%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인도는 올해 6.1, 내년 6.3%로 전망을 했고, 중국은 올해 5.2%, 내년 4.5%로 전망했으며, 일본은 올해 1.4, 내년 1.0%로, 러시아는 올해 1.5, 내년 1.3%로 전망을 했고, 사우디는 올해 1.9, 내년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 내년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우리 경제가 제조 부진과 수출 감소를 당초 예상보다 오래 겪는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올해 전망을 지난 4월에 1.5%에서 1.4%로 내렸고,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우리나라 기재부는 1.4%, OECD는 1.5%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성장에 대한 위험의 균형은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및 극단적인 날씨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추가 충격이 발생하여 더욱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촉발할 경우 상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의 추가 긴축 정책에 적응함에 따라서 금융 부분의 남기류가 재개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중국의 회복이 늘어질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채 위기는 더 넓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내수가 다시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이나 그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순위는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회복에 주력하고 금융 감독과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시장 긴장이 현실화되면 국가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완화하면서 유동성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목표 지원을 보장하는 재정 조정 수단과 함께 재정 완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의 공급 측면이 개선되면 재정 건전화가 촉진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충격의 위험이 있는 국가들은 IMF의 예방적 금융 조치 등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탈탄소화 목표를 감안하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려면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신기술을 규제하려면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